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279페이지 가보시면 되겠죠. 279페이지 제 2절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요, 제 2절 거기 보시면 이제 조세의 분류라고 나오죠. 조세의 분류. 자, 그럼 잠깐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 세금은 참 다양하게 지금 분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슨 세금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냐? 이거 이제 뭐 똑같은 현상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뭐 수험생이라서 불렀다가 집에 가면은 엄마가 됐다가 아들, 딸이 됐다가 그런 것처럼 세금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11, 12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단어 공부. 그렇죠? 단어 공부만 잘 하시면 돼요. 단어만. 그것만 딱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볼 땐 단어 공부가 거의 한 50%. 일단 그러면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책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책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고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근데 문제는 암기가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럼 안 외워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안 외워지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약의 힘을 좀 빌려야 돼. 약의. 응?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총명탕 약을 한번 좀 먹어주고, 어떤 분은 한 번만 먹어도 되는데 어떤 분은 한 2번, 3번 정도 먹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다 있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찍어줘요. 요 문제 요것만 해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00기 누설 또 특강을 해요. 1000기를 누설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17년 동안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돼 있으니까 믿고만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두 번 장사해 봅니까? 그렇죠? 17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조세의 분류에 보시면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다시피 국세는 어디다 갖다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고, 지방세는 우리가 시, 군구, 지자체에다 갖다 내는 거다. 그러니까 평택시에다 갖다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택 세무서에다가 갖다 납부하는 세금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설명됐고, 그 다음에 2번 보통세, 목적세. 이 보통세, 목적세도 좀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통세, 목적세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세란 말이 뭐고 목적세가 뭐냐? 보통세. 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반대말이 목적세, 이렇게 합니다. 목적세. 그럼 보통세라는 건 뭐냐면 세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수라는 말은 뭐냐면 세수한다, 그 세수가 아니라 세금의 수입을 세수라고 그래요. 세금의 수입. 그러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사용을 하는데,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세금, 이것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 그러면 만약에 소사벌 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잘 돼서 그 분양에 따른 취득세가 들어왔다. 그럼 평택시에서 요 취득세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두루두루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낼 때도 쓸 수 있고, 공원을 조성할 때 쓸 수도 있고, 치안 유지에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예산. 이런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보통세. 그런데 반대말은 목적세야. 그럼 목적세는 말 그대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세금, 이것을 목적세다, 이렇게 합니다.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세금을 목적세, 이렇게 목적세. 그러면 목적세니까 뭐죠? 얘는 오로지 그 목적에도만 쓰는 거야.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럼 목적세의 특징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적세는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여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목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럼 얘는 목적이 뭘까요? 그치, 농어촌 발전. 탁
들어오잖아. 그렇죠? 농어촌 발전. 이해하시겠죠?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면 그러면 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목적세가니까 목적이 보이죠? 어떤 목적?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자. 이건 지방교육.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데는 쓰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소득세. 목적이 보여 안 보여? 목적이. 아니 다시 한번 봐봐. 잘 봐봐. 목적이 보여 안 보여? 소득세. 아니 한 번만 더 봐봐. 목적이 보여 안 보여? 목적이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죠? 보이잖아. 봐봐. 보여 안 보여? 보이긴 뭘 보여? 안 보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이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뭐죠? 얘는 보통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면 목적세고 보이지 않으면 보통세다. 그럼 보통세는 두루두루 쓸 수 있다.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보통세가 많을까요? 목적세가 많을까요? 보통세 많을까? 목적세 많을까? 보통세가 많죠. 보통세 많지. 왜냐하면 지방 교육을 위해서만 쓰겠다. 취지는 좋지. 근데 난 지방에 안 살아. 나는 서울에 사는 거야. 그럼 나하고 지방은 뭔 상관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농어촌 지역은 좋지. 농어촌 지역은. 응?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무슨 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제가 경북 칠곡이라는 데 처음 갔어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어요. 경북 칠곡. 칠곡 들어보셨어요? 네. 칠곡? 그 칠곡이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교육을 하냐면 농민정보화, 우리 학교에서 하는 농민정보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정보화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이제 농민분들 대상으로 농업 회계하고 세금을 가르쳐줘요. 농업 회계. 농업 회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저 이제 세무회계과니까. 근데 그걸 전산으로 가르쳐줘요. 전산으로 가르치고 이제 앱도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농사 짓기 바쁘지 무슨 컴퓨터야.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줬더니 교수님 이게 쓸모없다는 거야. 왜요? 했더니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있어야지 컴퓨터를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나보다 사달라는 거야. 교수님이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해서 정부한테 얘기해서 사달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죠. 이 컴퓨터가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제가 그걸 처음 알았어. 뭐냐면 시골은 전화선을 쓰더라고. 전화선. 인터넷선이 전화선이야. 그럼 전화선은 뭐냐면 우리 전용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선이 더 비싸 요금이. 그러면 시골 어르신들이 제일 그런 거 싫어하거든. 무슨 요금 많이 나는 거 되게 싫어해. 본인은 근데 참외 팔아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버시는데도 그 요금 나는 거 싫은 거야. 그 칠곡은 보니까 거기가 이제 참외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더라고요. 참외, 성주 참외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이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 지원을 농어촌 특별세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이 세금 다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여러 군데 좋은 데 쓰고 있겠죠. 어쨌든 이 농어촌 특별세는 그럼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보냐 이거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한다고 이거는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세가 많지는 않아. 요거는 언제 생긴 거냐면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생긴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기억하십니까? 야, 이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이가 꽤 된다는 거야. 딱 걸렸어 이제. 끄덕이신 분들 봤어요. 그렇죠? 대충 연배가 추정이 돼요. 이게. 자, 우루과이 라운드, 97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했다가 한미 FTA가 되면서 그때 막 촛불 시위하고 막 난리 치니까 한시적으로만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없앨려다가 FTA가 되면 농어촌에 피해를 줄 거다.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존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안성에서 내가 만약에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이 재미가 없다. 그럼 농사 안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피해 보상을 이걸로 이제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세, 목적세 아시겠죠? 보통세, 목적세. 그래서 보통세는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1번에 그 정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목적세는 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직접세, 간접세. 이것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직접세, 간접세. 직접이라는 단어, 간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말이야. 그렇죠? 직접, 간접.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직접세. 직접세라는 용어가 있고요. 직접세의 반대말이 뭐냐면 간접세라는 용어가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 그러면 직접세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 이렇게 합니다. 직접세.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요 용어는 좀 익숙하시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근데 요 단어 처음 나왔네. 담세자. 담세자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담세자. 담세자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러면 직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게 되면은 이것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만에 따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창업을 했다. 그럼 이제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CEO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되시면은 이제 나는 뭐야? 중개 사업을 하는 거지. 중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 그럼 사업자. 그럼 사업자니까 이제 뭐야? 사업소득이 생기겠죠, 사업소득. 그렇죠? 사업소득이 생길 거야,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생긴다. 사업소득이 생긴다, 이거죠,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러면 사업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직접 부담도 하고 직접 평택세무서 납부도 해야겠죠? 맞습니까? 물론 내가 바쁘니까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많이 맡겨요. 그럼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그 김 사무장님이 나를 대리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대리인이 만약에 사고 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연예인이 한번 요새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세금 신고하는 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뭐예요? 세금 신고 같은 거 누락했다가 뭡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연예인이 바쁘니까 뭐 신경 안 썼겠지. 세무사무실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세금 파동 때문에 뭐 프로그램 하차했다가 다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 크신 분. 이건 뭐 기사에 나왔던 거니까. 얼굴 크신 분 누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사실은 뭐 알고서 했겠어 자기가. 그렇죠? 연기하는 바쁘고 뭐 진행하는 바쁜데. 그렇죠. 그렇지만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에서 돈을 벌면 직접 중개보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직접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 이걸 직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간접세는 뭐냐면 반대야. 반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세금이 그렇다는 거냐? 이런 거지.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 병. 어떤 병? 술병. 어떤 술? 와인. 자기 좋아하는 거 나왔어, 이제. 와인. 양주.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 주세가 있어요. 주세. 그럼 주세는 간접세야. 그러면 주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저나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죠. 와인 사면, 양주 사면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세금을. 그렇죠?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납부할까 주세를? 우리가 납부하진 않지. 왜? 우린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술이 채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어? 지금 술 먹느라 그 술 마실 때마다 우리보다 직접 납부하라고? 어떻게 납부해? 만약 직접 가서 내라 난리 난다. 평택세무 난리 납니다. 그냥 술꾼들 와가지고 그냥 다 술래병에서 왜 오셨어요? 세금 납부하러 왔는데 직접 제라고 해서. 그렇죠? 뭐 널브러져 있고 뭐 세무서장 나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응? 왜 주세를 내라고 난리야. 지금 술 먹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낼 수가 없는 거야 직접 가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당신은 술만 잡수세요. 그리고 세금만 내주세요. 부담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사업자한테 주시면 사업자가 대납을 할게요. 이런 거예요. 대신 납부할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세. 그러면 간접세는 주로 특징이 뭐냐면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많아요.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대부분 간접세야. 소비활동과 관련된 세금은 대부분 다 간접세예요. 대부분 다 간접세입니다. 응? 소비잖아, 소비. 그죠? 소비잖아요. 그죠? 응? 특히 우리나라 이 주세. 엄청나죠, 주세. 엄청납니다. 주세는 이 교육세도부터 교육세도. 교육세도 달러붙어요. 교육하고 주세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죠? 근데도 여기도 막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수가 엄청나거든요. 어? 특히 양주 소비량은 뭐 전 세계,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그 뭐죠? 술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위가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여자분들이 러시아 남자들 그렇게 싫어한대요. 맨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거죠. 게으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추운 나라 사람들 좀 약간 게을러. 그렇죠? 추우니까. 우리도 추울 때는 잘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남자가 이제 부지런하다. 한국 남자들이 부지런하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이제 한 거지. 보니까 여기가 세계 2위야. 여기가 세계 2위야. 여기가 세계 2위야. 어? 여기도 술꾼들이 엄청 많은 거야. 아, 그렇죠? 세계 1위가 거기래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춥잖아. 추우니까 그냥 뭐 보드카 막 물 마시는 먹는 거지. 추우니까. 추울 때 마시면은 일단 술 마시면 막 몸이 뜨거워지니까 그 순간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한국은 보니까 추운 것도 없어. 더우면 더운 대로 먹고, 더우면 더워서 먹고, 추우면 추워서 먹고, 그렇죠? 가을 되면 외로워서 먹고, 어? 그렇죠? 봄이면은 뭐야, 날씨 좋잖아. 가을이 날씨 좋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연중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처음 얘기 드실 거예요. 이 주세를 이 양주 있잖아요. 이게 가짜 양주, 진짜 양주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서 주조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국세청에서 이 연구를 해. 왜 그러냐면 가짜 양주를 만들어서 팔면 어때요? 거긴 세금이 없잖아. 가짜 양주를 파는 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짜 양주를 판다는 거는 이거는 세금이 주세가 탈루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짜 양주 판별법을 국세청에서 연구해요. 왜? 세금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게 가짜 양주인지 아닌지를 뭐 병마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진짜 양주 드세요. 왜? 진짜 양주 먹어야지 주세를 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국세청이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는 세금, 이런 걸 간접세랍니다. 그러면 간접세가 이것 말고 또 있느냐? 뭐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VAT라는 세금 들어보셨어요? VAT? VAT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10%.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세법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의무량으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거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이것도 간접세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래서 뭐 애경백화점에 가서 무슨 화장품을 하나 산다. 화장품을 산다. 화장품. 그럼 화장품을 사면은 이 화장품에도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이 부담을 하고 여러분이 부담한 이 세금은 화장품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레 80%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레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아모레가 대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점을 왜 가는 거야? 면세점 가는 이유가 뭐야? 면세점 가면은 그죠? 부가가치에서 10%가 빠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품 빼기, 명품 가방, 명품 가방, 구찌 명품 맞죠? 구찌가 얼마짜리야? 구찌가. 네, 그때 달라요. 벌써 탁 나오는 거 봐. 딱 나오지 않았죠? 그럼 구찌 200만 원짜리 말이야. 구찌 200. 그럼 200이 부가세 10% 별도면 22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내가 싸게 사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부가치세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명품도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줄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네?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명품 살 때야 지금? 네? 자, 이제 명품도 요즘은 세관 공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관 공매? 세관에 명품 같은 게 공매로 나와요. 그럼 세관에 가서 낙찰을 받는 거야. 그럼 300만 원짜리 150만 원에 사는 거지, 100만 원에.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땡기죠. 야, 지금 중개사 공부할 때 나 지금 차라리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세관 공매로. 그러니까 공매가 부동산 공매가 있는 게 아니야. 명품 공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공매 같은 것도 여러분 관심 있으실 텐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경매 강의도 할 거예요. 경매 강의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공매 그 세관 공매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와서 경매까지 같이 하면서 그것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매 같은 때는 언제 가야 되냐?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내리는 날 가야 돼. 네. 왜 그렇죠? 그렇지. 그래야지 경쟁자가 없잖아, 이게. 입찰하러 갈 때. 눈이 막 퍽퍽 쏟아져야 돼. 막 폭소리 내려야 돼, 폭소리. 폭소리 내릴 때 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그 지원 가가지고. 그러면 몇 명 없어, 이제. 그렇죠? 그럼 걔네들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냥 막 폭우가 막 쏟아져야 돼.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막. 그렇죠? 그걸 건너가야지. 다리가 끊어지는 애쓰고 건너가야죠. 그때 하면 이제 좋게 낙찰을 받는 거죠. 날씨 좋을 때 가보세요. 완전 인산이네. 날씨 좋을 때 가면은 이게 막 그냥 진짜 뭐 선수들도 오고 그럼 김밥 싸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경매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김밥 싸들면서 저기 법정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럼 막 110% 낙찰 받는 거야. 막. 그러면 환호성 질러요. 110%에 바뀌어서 환호성 질러. 왜? 경매 낙찰 한 3번, 4번 떨어졌거든. 중개사는 이 일도 아니야. 막 3번, 4번 떨어진 거야. 열 받으니까 110%탁 질러버리는 거야. 그럼 낙찰 받아. 그럼 110% 받으면 엄청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낙찰 받고 나서 돌아서면서 미쳤다고 그러지. 내가 왜 이랬지. 그렇죠? 그 분이 확 휩쓸려가지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좀 그렇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접세는 주로 소비지향적인 세금들이 간접세고 직접세는 이렇게 사업소득처럼 소득지향적인 세금이 우리가 직접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하단에 직접세하고 간접세. 그래서 직접세라는 것은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가 전가라는 것은 미룬다 이거죠. 세금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지 않아 법률상 납세무자. 보통 납세무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자, 납세무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자, 사업주와 담세자는 소비자. 그러면 납세무자, 담세자 일치할 거로 예견되는 거.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자, 직접 납부하는 걸 뭐라고요? 직접세. 그렇죠? 네. 근데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납세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 그렇죠? 네. 직접세는 납세무자가 사업주, 담세자도 사업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 독립세, 부가세도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독립세, 부가세.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독립이라는 말,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하고 와닿지가 않죠. 독립세라는 용어가 있고, 독립세 반대가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독립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독립세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거는 바늘이야, 바늘. 독립세는 바늘입니다. 바늘. 부가세는 실이에요. 바늘과 실과의 관계다. 바늘과 실과의 관계다. 이렇게 바늘과 실과의 관계다. 네. 그러면 자, 실이 바늘을 쫓아가요? 바늘이 실을 쫓아가요? 실이 바늘을 쫓아가죠? 자, 그럼 여러분 집에서 실이에요? 바늘이에요? 바늘? 응? 실? 자, 실이 편해? 바늘이 편해? 실이 편하지. 실은 바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잖아. 바늘이 되면 뭐 내가 다 준비해야 돼. 그죠?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계획 짜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바늘로 사셨군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하니까 바늘로 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바늘이 가자는 대로 실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딸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금을 왜 만들었냐? 부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가세.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얘처럼 독립적으로 걷기가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었죠. 취득세. 그럼 취득세에 딸려붙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야.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이 독립세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부가세를 딸려 붙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어촌 특별세는 보통세였습니까? 목적세였습니까? 목적세다. 목적세다. 그러면 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지는 좋지만 이건 농어촌과 관련된 거지 우리 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를 독립적으로 내세요 하면 내겠냐고. 물론 지방에 계시면 내겠죠. 하지만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내겠냐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한테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취지는 좋다. 하지만 나는 안 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득세는 어때요? 이건 두루두루 막 쓰잖아. 취득세는 두루두루 막 쓰는 거니까. 그래, 그 취득세는 나한테도 혜택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으로 걷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세금을 걷기 힘든 그런 세금이 있으면 그런 세금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세금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세 엄청 많아요. 주세는 막 교육세 막 엄청 많이 딸려붙는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이게. 교육하고 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술 먹는 거랑 교육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많은 세금이 딸려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세청에서 이 술 연구를 하겠어. 주주연구소. 그렇죠? 이 세수가 엄청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세금이 딸려붙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독립세.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헷갈리시면 부가세는 뭐다? 실. 독립세 뭐? 바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러면 실은 바늘을 쫓아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세에다가 바늘 써놓으면 되고 부가세에다가 실 써놓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인세와 대물세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인세하고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 물세. 이건 또 뭔가? 인세, 물세. 자, 인세, 물세입니다. 인세, 물세. 인세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인세. 그 다음에 물세는 물건 할 때 그 세금입니다. 그러면 인세하고 물세의 반대가 이제 인세 반대말이 물세고 물세 반대말이 인세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거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하고 물세는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는 역시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어요. 근로자. 자, 그러면 내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합격을 해서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단 공인중개 사무실에 취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개업중개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속이 돼서 일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야.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현재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지금은 연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야지만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중개업법 시간에 교수님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정 의무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국토부에서 만든. 그러면 이제 법정 의무 연수교육을 이제 어디서 하나요? 여기 평택대학교에서 합니다. 평택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평택대에서 이제 연수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합격하시면은 이제 평택대에서 또 저를 보는 거야. 평택대에 제가 가 있어요, 여기. 응? 대신 합격증 들고 와야 돼. 합격증 들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번 달, 다음 달 말인가도 이제
이제 연수교육 이제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한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 이제 직장이 되는 거죠. 월급 받는 거죠. 그렇죠? 월급제가 있고 이제 뭐 비율제도 있는데 월급을 받는다. 그럼 월급을 뭐 한 3천만 원 받는다. 여기서 월급을 한 3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3천만 원은 이제 급여를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이런 건 이제 근로소득이랍니다. 급여를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배우자께서 직장을 다시면은 급여를 받으면 어때요? 급여를 받으면 연말에 가서 연말 정산을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말 정산을 한다. 그럼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12월, 1월 이제 2월 달 되면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럼 연말 정산하면은 이제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연말 정산 신고를 이제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연말 정산 신고를 해요. 연말 정산 신고를 합니다. 그럼 연말 정산 신고를 딱 할 때 보니까 이분은 가족이 여기는 한 명이 있어요. 가족이 한 명. 근데 여기는 가족이 3명이 있는 거야. 본인 포함해서. 그러면 토탈 수입은 3천만 원 똑같지만 실제 만약에 신고할 때 세금 부담은 근로자 A가 더 많이 내겠어요? 근로자 B가 더 많이 내겠어요? A가 더 많이 내겠죠. 벌써 여러분들은 부양가족을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 연봉이 똑같더라도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 1명이고 이 사람은 부양가족 3명이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토탈 수입은 똑같지만 들어간 비용도 있잖아. 그렇죠? 일단은 1명 먹여 살리는 거랑 3명 먹여 살려면은 들어가는 돈이 틀리잖아요. 하다못해 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1명이 오면 뭐 귤을 사오더라도 그냥 한 봉지만 사오면 되지만 3명이면 한 박스 사와야 돼요. 한 박스. 그렇죠? 피자를 사오더라도 여기는 뭐 닦고 한 조각 먹어도 되지만 여기는 뭐 한 3판. 그렇죠? 물론 간혹가다 한 명이 한 판씩 먹어버리면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한 명이 한 판씩 먹어버리면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로는 이 사람이 더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런 인적인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신고하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벌써 인세가 되는 거예요. 인세. 이런 걸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세. 네. 그래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인세예요. 그러면 이 인세는 좀 복잡하겠죠. 부양가족을 다 따져봐야 돼요. 부양가족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아버님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딸, 이런 거 다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할 때 막 뭘 해요? 주민등록번호 내야 되고, 또 가족관계부 등본인 그런 거 내야 되고, 또 보험료 내는 거 있으면 보험료 내야 되고, 뭐 병원 치료비 받은 거 쓰면은 의료비 있고, 그런 거 다 내지 않습니까? 응? 또 뭐 교회 다니면은 기부금 명세서 떼가지고 오고, 뭐 절 다니면 또 떼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하는 거죠? 다 인적사를 고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근데 물세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세, 응? 요 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술 마시는 사람이 근로자 A, B가 있으면 여기는 가족이 한 명이냐, 가족이 3명인 거냐 할 때 이 주세하고 가족 수하고 뭔 상관이에요? 한 명이면 주세가 더 비싸고 3명이면 주세를 더 깎아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직장인인지, 이 사람이 학생인지, 이 사람이 백수인지 이런 거를 따져요? 술 마실 때 따집니까? 어떻게 따져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적사항을 따진다. 안 따지고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물세다. 그러면 세금 계산하기는 인세가 편하다, 물세가 편하다. 아, 물세가 편한 거야. 물세가.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일수록 물세가 많은 거예요. 물세가.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상위 중진국이라는데 우리나라 이상히 물세가 또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이 맞아. 물세가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맞아요. 저항이 없어, 저항이. 응? 술 마실 때 왜 이렇게 주세를 많이 내는 거야? 그건 저항해야 안 해요? 저항이 없죠. 못 먹고 산다르지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막 인식을 하는 거죠. 막 부양가족 막 몇 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세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의 국세는 인세가 많아. 대부분의 국세는 인세.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은 인세가 많아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은 인세가 많아. 그런데 물세는 뭐냐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방세는 물세가 많아요. 대부분의 지방세는 물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인세일까 물세일까? 취득세는? 네?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물세야 물세. 어? 그럼 소득세는 요거는 국세니까 인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가 복잡한 거야. 그러면 양도소득세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양도소득세. 네? 인세. 왜냐면 양도세는 아까 국세였잖아. 그러니까 양도세가 복잡한 거야.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지. 간단한데 많이 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원리로 되겠다. 그래서 인세는 거기 나온 대로 납세무자의 중심으로 자 밑줄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다.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물세는 조세 부담 능력과는 관계없이 부담 그렇죠? 이 술 마실 때 능력이 백수든 학생이든 다 마시잖아. 소주 마실 때 능력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네. 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 재산 등 가세 물건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세, 개별세세 이런 많은 세금들이 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용어가 뭐예요? 종가세, 종양세가 있죠. 종가세, 종양세. 네. 자, 얘는 또 뭐냐? 정말 오늘 다양한 거 많이 배웁니다. 종가세, 종양세. 종가세라는 것은 뭐냐면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얘기하고요. 요 반대말이 종양세야. 종양세. 종양세는 뭐냐? 종양세는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용어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종가세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용어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까 중개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얼마냐면 1억이야. 그러면 1억에서 1억 곱하기면 35%를 부담합니다. 세금률이. 그러면 1억 원에 35%면 세금이 3,500만 원인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때 요게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죠? 금액으로. 그럼 요걸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이라 하고 요거를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자, 이제 용어가 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말 뜻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다. 이런 말을 써요. 과세할 수 있는 무슨 금액? 기준금액. 이것을 과세표준 이렇게 표현해요. 과세기준금액.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세율은 세금의 부담률, 세금 부담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 부담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세 기준, 과세 표준이 1억 원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어려운 말 아니죠? 종가세. 네. 가액을 쫓아서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종양세로 가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종양세. 그럼 종량세란 말이 낯선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 뭐라고 하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고 하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러면 쓰레기 종량 봉투 10리터당 얼마예요? 10리터당. 이제 살림을 포기했구나. 살림 포기하고 왔어. 그렇죠? 그러면 10리터당 얼마 하잖아요. 뭐 1리터당 얼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쓰는 용어야. 쓰레기 종량제, 종량 봉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세금도 종량으로, 양으로 따지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기도 포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포천. 경기도 포천. 그럼 포천이 포천이 뭘로 유명하죠? 포천하면 생각나는 거. 포천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 자, 벌써 좋아하는 술 나왔어. 막걸리. 또 뭐가 유명할까요? 막국수. 네. 그 다음에 뭐 이동갈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포천이 일단 물이 맑다 그래. 포천은 물이 맑은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이 맑다. 포천군이. 포천 올라가면 연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천에 더 올라가면 이제 북한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포천의 이 물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럼 포천에서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땅에서 이제 물을 퍼올리는 거야. 물을 퍼올립니다. 그러면 땅에서 물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생수라고 하죠. 생수.
생수를 끌어올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수를 판매하는 업자가 생수를 퍼올리면 지에서 퍼올리면 세금을 낼까 안 낼까요? 세금을 내요. 공짜가 어디 있어? 이거는 포천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을 사우나를 만들면 사우나에서 뭐예요? 그 물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목욕수라 합니다. 그 목욕물에 대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런 목욕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수 같은 거를 끌어올릴 때마다 세금을 낼 때, 매길 때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지. 이거를 금액에 따라 매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물 퍼올린 양이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세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뭐 25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의 양에 따라 계산하는 거죠. 물의 양에 따라 계산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물의 양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량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두면 이 세금은 어디다 쓰느냐? 포천군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라는 개념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양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참 이게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 많겠지. 그렇죠? 얼마에 몇 프로. 그럼 그래서 내가 소사벌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 4억이면 4억에 1.1%. 그럼 4억 원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종가세는 과세 표준을 밑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반면 종량세는 과세 표준을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 단위당 일정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뭐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드리면 소득세는 소득을 얻었다 이거야.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표현하고요.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면 내는 세금이고 소비세는 이제 물건을 이제 살 때, 소비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유통세, 유통이라는 게 뭐야?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해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걸 유통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참 많은 용어들을 배웠는데 282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크게 국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유통세, 독립세, 부가세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 거기는 세목과 세법의 용어가 뭐가 있는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표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쓰시고 이 용어를 딱 이제 보시고서 이제 1시간 동안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어 봐. 직접세가 뭐였지? 간접세가 뭐였지? 이제 그거를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떠올려 보시라.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설명을 내가 놓친 거야. 그러면 그건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 3절 용어의 정의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